네, 요즘 해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글로벌 인베스터 오늘도 역시 여의도 훈남 대표 주자죠.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전래훈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마음에 드시죠? 네. 굉장히 과분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역시나 놀리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네. 오늘 유 반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혹시 왜 안 나오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과음을 하셨다던가 네. 아니면 머리를 자르셨는데 마음에 안 드셨다던가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 증권부 오늘 굉장히 네. 좀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유 반장님 또 데스크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중요한 임무 수행하러 가셔가지고 네. 오늘 시청자분들 못 만나 뵙는다고 네, 네. 양해의 말씀 구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유 반장님 나오시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유 반장님 없어도 저희 갈 길 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 시간 준비할까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주까지 제가 글로벌 매달마다 월지급식 ETF 3탄까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다소 좀 특이하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인버스요. 네. 네. 이제 거꾸로 된 거네요. 네. 하락장에. 그렇습니다. 네. 이 시점에 인버스 ETF를 소개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도 며칠 전에 S&P 500이 1900을 돌파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장은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유럽도 지금 굉장히 좋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제 혹시나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악재가 터지게 되면 사실 차익 실현이 한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인버스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이제 장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ETF, 해외 ETF는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지 좀 자세하게 종류별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주로 들어가다 보면 S&P 500부터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포진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일단 오른쪽 파란색 쪽으로는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쪽이고 왼쪽으로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올라갈 때인데 굉장히 많죠. 보시면 추종 지수부터 해서 한국, 미국 10년물, 금, 빅스, 그리고 US 달러 다양하게 정말 뭐 금융 섹터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인버스가 1배, 2배, 심지어 3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빠질 땐 코덱스 인버스 1배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고 3배까지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야, 이 레버리지도 3배까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사실 지금 브라질 월드컵이 한 보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하게 되고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3배 혹은 인버스 3배를 추종해서 이제 투자한 ETF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브라질 3배라든가 인버스 3배 왼쪽으로는 레버리지도 3배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서 최근에 어떤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시고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죠. 연구원님은 좀 이런 투자를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공격 성향이라서 사실 2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3배. 3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고배당주 ETF 있잖아요. 글로벌 ETF. 참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셨어요. 오늘 이제 글로벌 ETF 인버스 월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화면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금 거래소도 생기긴 했지만 네. 금 같은 경우도 베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또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농산물이 네. 올라가고 있군요. 네, 올 여름에 엘니뇨 현상이 가장 네. 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미 농산물 선물 가격들이 굉장히 네.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레버리지로 위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이제는 좀 올랐다, 꺾일 것 같다 생각해서 역으로 인버스로 또 다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에 맞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은 좀 어떤가요? 금값은 요즘 네. 사실 이렇게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네. 금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이 금 거래소를 열어놓고 네.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좀 그걸 어떻게 거래 활성화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예, 일단 여기는 지금, 없네. 여기는 안 여기에는 보이네요. 일단 금이 안 들어가 네.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실 거래되고 있는 금 ETF가 뭐냐면 네. SPDR에서 운영하고 있는 GLD라고 하는 ETF가 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실물을 담고 있는 ETF거든요. 그래서 골드 ETF인데 거의 시가총액도 몇십에서 몇백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배, 두 배, 세 배까지 있어서 네, 네.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었을 때 그 어떤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금값도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세 배를 가지고 계속 투자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자하신 네.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인버스 ETF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네. 예, 종목명부터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 상품에 관련된 인버스 화면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금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프로쉐어스 울트라 쇼트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티커를 GLL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골드 불리언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골드 불리언 같은 경우는 금괴라고 하죠. 예, 아, 금괴 또 그 가격이 골드 빌리언이 맞습니다. 금괴예요. 그렇습니다. 네. 금괴 가격을 추종하는 건데 인버스로 2배 추종하는 ETF가 네. 있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3배, 네. 3배 인버스 DGLD 예, 이렇게 해서 여러 다양하게 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네. 금광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골드 마이너라 그래서 네, 네. 실제 금을 채광하고 있는 어. 그 회사들의 지수를 추종해서 네. 인버스를 쫓아가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수 쪽 관련된 인버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나 네, 네. 코덱스 인버스처럼 사실 오늘처럼 코스피가 빠지는 날은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나셨을 네, 거고요.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우존스, 네. S&P 50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스닥 정도가 있는데 네. 사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상위 대형 종목 30개를 가격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게 오르면 확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빠지면 확 빠지는 경향이 네. 있어서 사실 좀 다우존스 지수가 대표적인 인덱스는 조금 비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S&P 500 지수는 그나마 기술주면서도 500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좀 S&P 500으로 사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거 같은 경우도 2배, 3배. 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인버스로 3배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계십니다. 아, 실제로 네.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문의가 있으신가요? 문의는 뭐 당연히 굉장히 많고 네. 실제 매매도 굉장히 사실 많았고요. 아, 최근에 옐런 회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네. 언급하기 직전까지는 사실 좀 시장의 우려감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이 버블이 끼었다. 그래서 나는 인버스로 좀 투자를 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전에는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단기적으로 특히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좀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릴 네. 건 일단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2배, 3배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 상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정지향형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시지 않는 아, 게 좋고요. 네, 네. 하실 거면 한 배 지수 인덱스 하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2배, 3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타, 짧게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혹시나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분할해서 투자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방법은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단타로 네. 딱딱딱딱. 네. 왜냐하면 좀 장기적으로 뭔가 전망하기가 참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단타로 가는 것이 좀 적합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라인업을 쫙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SDS입니다. 그래서 SDS요. 예. SDS는 예, 뭔가요? 지금 보시면 네.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쇼트 S&P 500.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프로쉐어스는 이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쉐어스사가 보통 지금 참고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2배나 3배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쉐어스사하고 디렉션사인데요. 보통 프로쉐어스는 2배짜리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주로 운영하고요. 네. 3배짜리는 보통 다이렉션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렉션사가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들어가면 S&P 500 지수 2배 인버스 ETF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코덱스 인버스가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 지수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수익률이 그렇죠. 굉장히 안 좋네요. 인버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개월 평균 일평균 거래량도 보시면 거의 890만 주입니다. 네. 거래량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네. 밑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인버스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는 거와 반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럼 이분들은 굉장히 네. 그걸 많이 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장기로 들고 다시 성과를 봤을 때 그런 거지 네.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 자체가 네.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매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짧게 하시는 매매 스타일에 좀 맞는 성향이 있어서 예, 지난주는 제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다소 조금 네. 위험은 있지만 새로운 거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ETF가 그렇게 이제 많이 네. ETF 상품이 많은 미국에서도 2배, 네. 2배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이 프로쉐어스 네. 이런 이제 운용사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말씀해주신 뭐 다른 그러니까 2개 정도의 네. 운용사밖에 없나 봐요. 아닙니다. 운용사가 사실 뭐 블랙락 전 세계 가장 큰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쉐어스도 있고 네, 네. 굉장히 다양하게 네. 있는데 2008년에 사실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에 네, 네. 어떤 이런 펀드 안에 ETF도 펀드잖아요. 펀드 안에 파생 상품을 이제 편입시켜서 투자하는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를 이제 극히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리먼 터지기 전에 라이센스를 받았던 두 회사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온 운용사들이 네. 어떤 이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추가로 만드는 펀드를 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ETF를 이제 국내에 상장을 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직접 해외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는 것과 네. 지금 국내에 이제 상장될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과 그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국내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소 이제 조금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네, 네.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200을 투자했을 때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은 과세 체계가 다를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깊게 들어가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네.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형 ETF로 분류가 되고요. 주식형 ETF와 파생형 ETF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당 네.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역시나 배당 소득세로 네. 포함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파생형 ETF다 네, 보니까 네. 그 과표 체계가 어떤 뭐 매매 차익이나 그거에 대해서 과표 기준가를 집어넣고 네, 네.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사실 좀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일단은 해외 ETF이기 때문에 해외 ETF는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고요. 종합소득금융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 어떤 파생 이쪽 레버리지 인버스는 사실 배당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배당은 사실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분리과세의 어떤 그 메리트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분류과세, 그거는 예. 그 분리과세죠. 네. 네. 그 슈퍼리치들 소위 네. 고액자산가들한테 굉장히 이제 네. 그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이 이런 종합금융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큰 세금 면에서는 혜택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포함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내가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내로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뭐 크게 국내와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거의 비슷하다. 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우 30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우 쪽으로 좀 넘어가 네. 보면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쇼트 다우 30. 예, 다우 인버스 3배입니다. 네. 예, 보통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다우케미라든가 네. 다우케미컬이라든가 뭐 유명한 30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간단합니다. 그냥 인버스 3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것이 없고 나는 다우 지수가 너무 올랐다. 이제는 조금 밑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실 때는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네. 나쁘지 않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뭐 네. 그 추종하는 네. 그런 인버스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ETF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디렉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배 운용사에 특화된 네. 디렉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 증시 인버스 세배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략 한 15개 국가 정도 되고요.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네. 여기 편입되어 있는 네. 편입 비중 1위가 사우스 코리아, 그러네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나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 네. 그만큼 이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시겠죠. 아.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 장이 빠질 때 코덱스 인버스 말고는 사실 네. 뭐 그렇다고 뭐 옵션이나 선물을 좀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이 인버스를 사셨는데 크게 재미가 없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네네. 크게 재미가 있으셨을 거고 그러네요. 차트를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그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의견을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사실 단기에 거의 뭐 20~30%가 네. 순식간에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가 우리나라, 2위가 중국, 3위가 타이완 이렇게 네.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글로벌 인버스 ETF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